네, 반갑습니다. 일단 차트를 보면 현재상으로는 차트의 방향성이 아직도 결정되지 않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확실하게 좀 뚫어주는 거를 봐야 되지 않을까. 왜냐하면 거래량이 매우 적고 이 거래량이 적을 때는 어쨌든 사람들이 거래를 많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를 안 한다는 의미라서 적어도 우리가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코어에서 매매를 해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차트가 방향성을 잡기를 좀 기대하고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딱히 차트 분석적인 얘기를 할 게 없고 그래도 저는 오늘도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매일매일 영상을 좀 찍어야 되고 찍을 거리가 없으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. 찍는 것 자체를 좀 습관을 하고 오고 싶습니다. 왜냐하면 저도 공부를 하는 사람이고 전부 다 이게 다 기록이 되면서 매일매일 기록해놔야 나중에 또 돌려보기도 하고 제가 또 공부를 하거든요. 또 설명을 하면서 공부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까 했었을 때 뭐 추세와 조정에 대해서 좀 제 생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일단은 엘리어트 파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 추세 파동에 대해서 정의할 때 임펄스를 많이 들고 오시죠. 파동이 임펄스가 만들어져야 얘가 추세 파동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일반 이 추세 파동을 규정할 때 임펄스는 딱히 중요하지 않습니다. 얘가 나온다 해서 얘가 추세 파동이고 조정 나오고 올라갈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. 저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 엘리어트 파동을 기반으로 하긴 하지만 엘리어트 파동으로 매매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임펄스 파동이 나온다는 것 자체는 추세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정도지 확정이 아니라는 거죠. 그리고 이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중립이라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추세를 컨펌하는 어떤 기준들이 있는데 이 추세 파동을 보기 위해서는 어, 이 1번 파동, 3번 파동이 1번 파동에 1.618배가 나오고 5번 파동은 1파에 1대 구간이 나오거나 3파에 618배만큼 나와야 된다. 뭐 이런 개념들로 해서 이 임펄스를 규정해서 내가 이 추세를 판단했다. 만약 이 추세가 아니었다 하면 이제 임펄스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. 뭐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추세 파동으로 보이는 파동을 발견했다면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이 뒤에 조정 파동을 컨펌할 줄 알아야 이 조정 파동을 컨펌해야 이 추세 파동을 컨펌할 수 있습니다.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조정을 컨펌해야 이 추세를 인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. 여기서 임펄스 파동이 나와도 내려오는 파동이 추세처럼 나오게 된다면 얘가 X 파동일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 무조건적으로 이 구간이 조정인 거를 체크하고 이 끝점을 타겟팅하는 매매가 저는 어떻게 보면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 매매하는 어떠한 가장 이상적인 매매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일단은 그래서 이게 보면 되냐면 생각해 봤을 때 그럼 이것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매매할 때 우리는 항상 이 ABC를 카운팅해서 이 C 파동 끝점을 타겟팅 하는 매매를 한다. 임펄스 파동을 카운팅해서 끝점을 타겟팅 하려 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얘가 조정이라는 걸 컨펌해야겠죠. 내려오는 어떠한 추세 파동으로 보이는 파동이 있고 이 파동에 대한 조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야 이 파동이 추세라는 걸 확정 지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매매가 이 고점을 타겟팅하는 매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런 매매가 안 된다면 이런 매매가 안 된다면 확실하게 내려오는 파동에서 추세 파동으로 의심되는 파동을 체크하고 이후에 만들어지는 파동이 조정인지 이 추세 파동에 대한 조정으로 합당한지만 체크하면은 우리가 이 내려오는 파동에서 공통 숏 구간을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. 이거를 이렇게 말고 단순히 그냥 나온 차트에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이게 좀 빠를 것 같아서 일단은 보면은 여기서 파동이 임펄스인지 모르겠지만은 5개 파동이 만들어졌고 추세처럼 보이는 상승이 나와줬습니다. 상승이 나왔다 했었을 때 일단 우리가 이 상승 파동이 임펄스라고 규정을 했다. 이게 중요하다기보단 임펄스가 만들어졌으니 이제 만들어진 차트가 조정이 나올까 새로운 추세 파동이 나올까만 규정하면 된다는 거죠. 그럼 일단 이 파동이 일단 추세 파동인 것 같은데 얘가 C 파동일 수도 있잖아요. 그럼 얘가 이렇게 A, B, C가 가능하구나. 그럼 얘가 한 파동인가? 했을 때 이렇게 또 A, B, C가 가능하니까 그러면은 이 파동은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얘가 A, B, C라 했었을 때 그럼 얘가 전체가
이 고점에서 타겟팅 한다는 거는 이 내려오는 파동에서 추세 파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. 근데 추세 파동이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했었을 때 우리가 이 고점을 타겟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내려오는 파동을 A라고 확정을 짓고 A, B에 C를 타겟팅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이 파동에 대한 고점 타겟팅은 높은 확률로 역추세 매매가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파동을 타겟팅한다기보단 매매를 한다면 이 내려오는 파동, 얘가 내려오게 되죠. 내려오는 파동 체크하고 이 파동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A일 수도 있고 X일 수도 있겠죠. 그러면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게 여기서는 A인지 X인지를 확실하게 알기는 힘듭니다. 단순히 뭔가 강하게 내려왔으니 추세의 가능성이 높겠다 생각할 수 있겠죠. 임펄스 형태일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 있겠죠. 그러면 나오는 이후에 만들어지는 파동이 추세가 나오면은 이 파동은 X가 될 것이고 여기서 조정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얘가 A고 얘가 B니까 A, B, C 형태로 하락을 먹을 수 있겠구나. 그럼 우리는 이 추세에 대한 추세 추정 매매를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이런 형태의 매매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 파동이 A고 B고 C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이 만들어지는 이 파동 조정에서의 이 조정 파동에 대한 이 파동에 대한 마지막 파동 있죠. 이 파동에 대한 이 내려오는 파동이 조정이 아니고 새로운 추세가 되겠죠. 그럼 무조건적으로 깨줘야 되는 넥라인 여기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것들 얘가 조정 파동이 되기 위해서는 이 구간이 조정 파동이 아니고 추세가 되기 위해서는 이 자리를 깨야 된다. 어떤 개념을 넥라인이나 또는 이평선이나 거래량이나 추세와 거래량을 비교했을 때 여기가 더 작은지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하면서 이 조정 파동을 컨펌하는 개념만 늘어나면 우리는 항상 이 추세를 보고 추세에 합당한 조정을 체크하고 이 추세와 1대1만큼의 상승을 보면서 이런 합당한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타겟팅 한다면 우리가 이 자리는 어떻게 보면은 올라온 파동 이만큼 올라왔고 이후에 조정은 비파동은 기니까 이 올라가는 파동에 합당한 조정이 만들어졌구나 생각이 들고 이 조정에 대해서 연고 전제에 대한 피보나치상이 381을 지지하구나. 그럼 얘가 A가 되고 얘가 조정으로 보이니까 C로 올라가겠구나를 타겟팅하고 우리는 이 매매를 할 수 있는 겁니다. 이 자리에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단절이 될 수도 있으니까 분할 익절 해나가면서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오늘 얘기를 다시 정리해보면 임펄스 파동 카운팅은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. 하지만 차트는 이렇게 나왔다가 7개로 바뀌기도 하고요. 이런 것들이 있어서 결국에는 임펄스 파동 카운팅이 사실 차트상에서 잘 나오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고 이 차트상에 나오는 현상을 관찰했을 때 여기서 타겟팅 가능하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임펄스 파동 카운팅이 이 추세를 컨펌하는 개념은 아니다라는 점 이게 중요하다. 무조건적으로 임펄스가 나왔다면 그 만들어진 파동이 이 파동에 대한 조정인지를 컨펌할 수 있는 개념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.